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묵독방입니다. 지금 서울 거래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1일 주택 거래량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서울 거래의 현주소입니다. 매매가 7건, 전월세 합쳐서 70건 살짝 넘어가죠. 인구 1000만 가까이 사는 서울에서 이 정도 거래량, 정말 눈앞이 아득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비수기 12월이라고 하지만 매매는 완전 수도꼭지가 잠긴 지가 오래되어서 그렇다지만 전월세, 특히 전세가가 오른다고 펌프질을 하도 하고 있어서 전세 수요가 극도로 쏠림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한데, 전세 수요도 그리 세게 붙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무튼 일단 비수기 이사철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차치하고라도 매매 건수는 아마 기네스북에 기록되지 않을까. 아니, 서울이 국제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까지 부동산 거래가 뒤지게 얼어붙은 적은 없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한 지표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2024년 1월이 밝아도 거래량은 더욱 심각한 지표로 꺾일 가능성이 높은 게, 그동안 집값 추이가 그리 녹록치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피로도가 너무 높아. 너무 매물로 나온 가격대가 말도 안 된다는 밸류에이션, 부동산 집값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시 조정이 되게 됩니다. 내년 보합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 매수세를 다시 견인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세대도 바뀌었고 물때도 바뀌었어. 각자 도생, 개개인의 체감적 집값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거의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 이상 집이 안전자산 가치로서 다시 또 다른 배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는 갔다. 그냥 완전히 갔다. 이런 개개인의 심리가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굳이 뭐 지금 호구 멱살 잡히는 매물 가격 물지 않는 거고요. 금리가 인하되네, 정책적인 규제가 완화되네 라고 말하고들 있지만 딱히 호재로 작용할 만큼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는 널뛰기는 이미 맛이 간 지 오래죠. 더 이상 그런 호재라고 생각하는 것들 위에 서봤자 껑충하고 너를 뛰며 튀어 오를 수 있는 극적인 포인트는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젠 부동산 집값의 시대는 시장 자체가 매수세를 견인하는 시대에 갔습니다. 인구 자체의 파이가 바뀌기 시작하고 있고 인구 구성의 심리도 완전히 예전과는 다른 집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달팽이처럼 지고 다녀야 할 집이라면 차라리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렇게 좀 편하게 살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황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집값 하락세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러면 내년부터 정말 이런 기저에 깔려있는 부동산 판도 자체가 달라지는 일들이, 그것도 속도 면에서 엄청난 가속을 붙이면서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당장 12월 24일자 오늘 서울 아파트 거래량만 봐도 11월은 1792건.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11월 거래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난달 10월 2300건에 못 미치는 지표가 나올 가능성 커졌고요. 잘하면 2000건, 자칫 삐걱하게 되면 2000건도 넘지 못하는 정말 극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월은 지금 500건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2022년 정도의 거래량, 1000건을 간신히 넘어가는 거래량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집주인들은 거의 뭐 멘탈이 탈탈 털릴 가능성 커졌고요. 이런 심리적 변동폭의 진앙지가 될 수 있는 금매 부분. 이젠 금매는 이전에는 뭐 빨리 팔고 나가자라는 퇴로 구축의 시한 어느 정도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이 시기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22일 기준으로 7만 5천 건 정도인데 11월과 12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매물이 그냥 수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물질을 한 것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만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은 뭐 1년이 지나도 내놓은 매물이 거래가 되지 않을 정도니까 이거 슬쩍 들여놨다가 다시 좌판을 펴기도 하는데 당최 파리가 날리는 파리 넬립니다.
근데 이런 매물들이 1년 전에 비하면 44% 이상이 증가 추세고요. 워낙에 거래가 실종이 되다 보니까 아마 1월이 분기점이 될 것 같죠. 당장 새해가 오면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 것으로 냉골이 다 된 방을 최대한 보일러 올려서 훈훈하게 덮으려고 하지만 전혀 기대와는 어긋나게 하락세는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서 뭐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젠 정말 깜깜한 터널을 지나야겠는데 이거 자신이 없거든. 그리고 빨리 현찰을 만들어야 하는 집주인 입장에선 이젠 더 이상 못 버티겠다는 판단이 서면서 매물은 10만 건도 넘게 새해부터 쏟아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 와중에 쏟아져 나오는 서울 매물들, 송파구가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자고 나면 아파트 가격대가 뚝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올림픽 선수 기자촌이 거의 6억 가까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잠실, 엘스 다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4억 2천 정도 변동률을 보이고 있네요. 마포 쪽, 서대문 쪽도 20%에서 30% 정도 하락 추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나간 매물은 그나마 다행인 거죠. 어떻게 해서든 다 말라버린 매수세, 수도꼭지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도 모아서 해가는 해야 하니까 급매물 형태로 나온 거 물어간 건데 이렇게 2023년 말미에 와서 거래가 성사된 것도 어찌 보면 뭐 승자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수준에서 거래를 쳤으니 망정이지 내년 넘어가 버리면 집값이 거의 만신창이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매도세가 상당히 오판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단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송파 쪽 집값이 이렇게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건 앞으로 서울 전체 집값이 그대로 송파 쪽 궤적을 이어갈 거라는 걸 여과없이 보여주는 거죠. 무조건 이건 거의 포털상에서의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서 일단 송파 쪽이 무너지면 그냥 서울 집값은 완전히 파탄이 날 정도로 흔들리는 경우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이 대위기가 올 가능성 높고요. 4월에 총선이 끝나는 시점도 고비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특히 지금 금융권 불안 요소가 이렇게 흔들리는 집값 자체를 더욱 흔들리게 만들 가능성 높죠. 최근에 홍콩 H지수, ELS 이거 뭐 그냥 당연히 엄청난 손실액이 터지는 걸로 당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당장 1월 다음 달 만기 도래액이 8천억 정도 규모. 어마무시하죠. 근데 녹인 손실 발생 구간이 당연히 생겨서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예적금 형태로 투자를 한 고객들은 원금의 절반 정도가 날아갑니다. 10억 가까이 넣은 사람은 그냥 5억이 눈앞에서 공중분해가 되는 거죠. 그냥 거의 떡실신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금감위가 유형별로 손실부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12월 24일자로 분주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를 했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다음 달이 되면 손실액이 8천억 규모에서 터지기 때문에 이런 사전 작업을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최다 판매사가 KB 국민은행인데 은행권 검사를 최초로 받을 가능성 아주 높죠. 은행별 판매액을 보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국민은행 7조 8천억, 신한은행 2조 3천, 농협 2조 3천억, 그리고 하나은행 2조 1천억 원, 우리은행 제일 적네요. 413억, 제일은행 1조 2천억 규모입니다. 이렇게 쭉 판매 은행별 금액만 봐도 대략 15조가 넘어가는 수치를 찍고 있어요. 이게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적금 형태로 투자가 된 고객들은 이 엄동소란에도 불구하고 피켓 들고 나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본인 원금 보장해달라고. 이건 뭘 말하느냐? 이미 홍콩 ELS는 터진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 경제 자체가 깊은 디플레로 가고 있어서 다시 ELS가 회복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여서 시중은행은 불완전 판매라는 항의로 인해서 손실 금액에 대한 보존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당장 새해가 밝으면 부동산 PF에 몰린 은행들, 홍콩 ELS만큼 심각한 내상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감을 몰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지금 농협에선 미분양 담보 공동대출 창구를 닫았습니다. 그만큼 분양시장 자체의 사업성이 극도로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은행 쪽에선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대출 현황 보면 2022년에 비해서 대출 금액은 증가한 대신
엇갈린 궤적으로 연체율이 껑충 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20포인트까지 찍고 있는데요. 분양률과 임대율이 70% 이상이 되는 일부 충족 요건을 만족할 때에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상당 부분 긴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게 됐고요. 이렇게 건설업 자체의 사업성은 거의 지금 뭐 나락가는 수준이잖아요. 당장 건설업 자체의 자금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으니까 자금 경색에 빠져서 기업 대출 부분에서 빚 갚는 톱니바퀴가 앞니 빠지듯이 쑥 빠져나가니까 연체율 뭐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은행권에선 무슨 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도 아니고 끊임없이 대출은 세워나가는데 그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어. 덜컥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미분양 담보 신규 공동대출의 길이 막혀버리는 건 뭐 지당한 일이고요. 이게 당연히 부동산 PF 시장 위기의 전조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지금 부동산 PF 규모가 134조 원가량 되는데 이게 또 4조 원가량 늘어난 추세란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연체율은 2배로 급증, 2.4% 정도가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감위에서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 과감한 자체 정리에 나서고 있고요. 그 사업장이 대략 120개 정도에 달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렇게 구제받을 수 있는 곳, 없는 곳, 명암이 갈린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홍콩 ELS가 손실액이 터진다는 가정하에 대응 분류 작업하는 것과 똑같이 부동산 PF 자체도 지금 정리 수순에 들어가는 업체가 정해진 경로로 간다는 건 상반기 부동산 PF 문제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년 2024년도가 돼도 이렇게 금융권에서 엄청난 위기의 바람이 몰아닥친다는 게 기정사실이라서 아무리 미국 쪽 훈풍을 기대한다 해도 한국이 직면한 부동산 자금 경색 부분은 그닥 쉽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시중은행에서 당장 뭐 대출문이 닫혀버리고 사업성이 없는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 것을 자체 알람을 설정을 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개인 대출 역시도 뭐 집값이 엄청난 하락세를 보이면서 떨어지게 된다면 은행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생존 본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대출 창구 쪽은 더욱 빡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간다고 뭐 이걸 봄이 오는 아지랑이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게 아무리 금리 변동 요소를 만든다 해도 최저금리 쪽으로는 이제 움직이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냥저냥 고금리 선에서 살짝 조정폭을 거친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칫 오판에서 대출을 거하게 일으켰다가는 그냥 뭐 완전 발목에 금리 폭탄을 일평생 차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고요. 지금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더라도 심상치가 않죠. 대부분 마이너스 거꾸로 세운 그래프로 가고 있고요. 이게 거의 굳히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 불안 요소 이제는 국외 미국까지 뭐 갈 필요 없습니다. 국내에서 맴돌고 있는 위기적인 요소들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내년 1월은 하락폭이 더 꺾여 들어갈 것이고 4월 기점에선 더욱 하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 얼마나 버티는가 이건 매수세의 승리 포인트가 될 것이고 결국 얼마나 빨리 포기하는가 이건 매도세의 승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이 둘 사이의 스탠스는 극명하게 다른 포인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12월 서울 거래량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날씨만큼이나 얼어붙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올랐던 그 옛날의 이야기는 그냥 전설이 될 가능성 높고 새해가 돼도 여전히 집값은 회복세를 보이기 힘들 겁니다. 실거래 현장에서는 뚝뚝 떨어지는 집값 추이가 이젠 체감이 확실하게 될 정도로 집값은 조정기를 거쳐서 하락세 그리고 폭락 양상으로 점점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금융권 부동산 불안 요소가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굳이 뭐 미국 쪽을 향해서 목을 길게 빼고 쳐다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조금 더 인내를 가지시고 지켜보신다면 반드시 좋은 골든타임의 포인트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